안녕하세요. 재충전과 자기 발견의 시간을 갖는 리트릿을 선물하는 탄탄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두 시간만 연구와 집필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8권의 책을 출판하고 논문을 55편이나 썼다면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가요? 박은봉 작가의 마음 아플 때 읽는 역사책 읽어드립니다. 편안한 자세로 역사 이야기 즐겨보세요. 지탱의 주계 같은 규칙 생활. 한 번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 계속 일할 수 없다. 1시간 이상 할 수 없다. 여행을 할 수 없고 친구나 지인 방문, 연회, 파티, 각종 모임에 갈 수 없으며 강연, 장례식, 시상식 같은 다중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다. 닫힌 방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답답함과 더위, 극도의 피곤을 느낀다. 그리고 발작처럼 수시로 엄습하는 두통, 머리가 빙빙 도는 현기증, 부들부들 떨리는 경련, 기절할 것 같은 느낌, 눈앞이 검은 점, 죽을 것 같은 기분. 그런데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나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것이 다윈이 처한 상황이었다. 다윈이 이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응뿐이었다. 적응해야 했다. 어떻게든. 다윈은 자신의 하루를 철저히 조직했다. 아침에 일어나 1시간 내지 1시간 반 연구하고 산책하고 휴식, 다시 1시간 남짓 연구, 식사, 산책, 휴식, 연구, 산책, 휴식. 이런 식으로 연구와 휴식, 산책을 교대로 반복하는 시간표를 짜서 실천에 옮겼다. 그가 어찌나 시간표를 정확히 지켰는지 다윈의 아이들은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추곤 했다. 아이들에게 오전 10시란 아버지의 휴식 시간이요, 오후 4시는 아버지의 산책 시작 시간이었다. 쉴 때는 소파나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아내 엠마가 읽어주는 소설책을 듣거나 엠마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다. 엠마는 훌륭한 연주자였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 지내는 셈이다. 이 시계 같은 생활을 매일 반복했다. 휴일, 주말 없이. 이런 생활 방식은 남들처럼 장시간 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연구 시간을 확보하려는 다윈의 눈물겨운 노력이었다. 병이라는 상황에 대한 다윈 나름의 적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가운데 이룩한 이 시계 같은 생활이야말로 알 수 없는 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고 하루 몇 시간이나마 연구를 하게 해준, 다윈의 삶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종의 기원을 비롯한 그의 일련의 연구는 이 시계 같은 생활이 낳은 작품들이다. 와, 여러분, 실화입니다. 이 대목의 소제목이 다윈을 지탱해준 시계 같은 규칙 생활입니다. 하루 최대 한두 시간의 일을 해서 책을 8권이나 쓰시고 논문을 55권 우리 인류에게 선물했던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심각했지만 규칙적인 생활로 연구에 집중하셨어요.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열정과 적의 팽팽한 공생. 다윈은 부유했다. 대지주는 아니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집과 땅을 가진 시골 지주로서 취미나 여가를 즐기며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다윈처럼 건강이 좋지 않다면 더더욱 그런 삶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윈은 왜 그토록 연구에 매진했는가?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자신에게 일종의 본능이라고 했다. 탐구에 대한 내면의 본능과 과학에 대한 사랑, 이
그로 하여금 연구에 몰두하게 했다. 다윈은 일할 때 가장 행복해했다. 일은 병을 잊게 해주었다. 과학 연구, 그 일은 매일매일 겪는 아픔을 잠시 잊게 하거나 혹은 몰아내 주었다. 다윈은 자신의 일을 나의 열정이라 부르고 자신의 병은 나의 오랜 적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보면 그의 생애는 열정과 적의 팽팽한 공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윈의 생은 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짐,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상태로 상승, 그 둘의 무한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누구나 오래 병을 앓으면 삶이 현저히 위축되기 마련이다. 신경은 날이 서고 마음은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물들게 된다. 너그러움이나 웃음은 사라지고 불안과 날카로움으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을 긴장시킨다. 그런 사람에게 행복이란 자신과 상관없는 무망한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이다. 다윈이라고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또한 순간순간 절망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다윈은 다시 일어났다. 언제나. 다윈의 삶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내 엠마이다. 엠마는 충실한 조력자여 헌신적인 동반자였다. 그녀는 언제나 다윈 곁을 지키고 손잡아 주었다. 만약 다윈이 홀로 병과 마주해야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다윈은 없었을지 모른다. 어느 누구도 그 같은 오랜 병을 혼자 감당하긴 어렵다. 이 점 다윈도 잘 알고 있었다. 엠마가 없었다면 자기 인생은 몹시 비참했을 거라고 다윈은 자서전에서 말한다. 엠마와 아이들, 다윈에게 가족은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정말 읽으면서도 그분의 고통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은 삶 자체도 사랑한 분이었습니다. 연구도 깊게 사랑했던 찰스 다윈이었어요.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병의 원인도 이름도 파악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찰스 다윈은 자신의 병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요? 마무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윈이 보는 인류의 미래는 지극히 희망차다. 인간이 처음부터 생물계의 정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부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은 미래에 더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라고 그는 말한다. 다윈은 병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스스로의 삶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감사해 했다. 병까지도. 병은 사교와 오락으로 집중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비록 병 때문에 내 인생에서 몇 년이 사라지긴 했지만 세상엔 고통과 불행이 매우 많지만 그래도 행복이 우세하다는 것을 다윈은 스스로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윈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다윈이 이룩한 것보다 다윈의 삶이 더 위대하다. 지금까지 박은봉 작가의 마음 아플 때 읽는 역사책 읽어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꿈꾸며 재충전하고 나를 발견하는 시간, 리트릿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소울 파트너 탄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